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진성준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논의가 여야 대선 후보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50조, 100조 또 당장에 추경을 하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을지로위원회의 공동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몰려오고 있고 이것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과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그간의 모든 국민의 헌신과 희생으로 K-방역을 성공해 왔습니다만 이 방역 조치가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또 그로 인한 생계의 고통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손실에 따른 보상과 지원이 늦춰져서는 안 되고 지금 당장 논의에 착수해서 신속하게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뜻을 오늘 공동의 기자회견문에 담았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님께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도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잠시 되찾은 골목상권의 활기는 사라지고 또다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강훈식, 민병덕, 이동주 의원님을 중심으로 손실보상법을 마련하여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번번이 발목을 잡으며 100조 원은 허무맹랑한 소리다, 포퓰리즘 끝판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번번이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50조 원, 100조 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김정인 위원장의 100조 지원 공약은 그래서 매우 환영할 일이고 지금 당장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정인 위원장도 윤석열 후보가 그랬던 것처럼 정권을 잡으면 하겠다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집권하면 검토하겠다는 말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 후보가 낙선하면 안 하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 때부터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표를 얻었습니다. 본인은 팽당했다고는 합니다만 결국 국민을 기만했던 일을 또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가계부채 비율은 200%를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12.5%를 증가한 것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그에 비해 GDP 대비 재정지원 비율은 4.5%로 선진국 평균 17.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재정 건전성 신화에만 매몰되어 국가가 가계의 빚을 떠넘기고 있으니 오징어 게임에 나온 대사처럼 이러다 다 죽어 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매표 행위에 더 이상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다시 고조되는 방역 위기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민생 경제 살리기 추경 이외에 별도 대책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각지대를 꼼꼼히 메우고 제외업종도 두텁게 지원하는 더 확실한 손실보상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금융 손대출 후감면 특별금융조치를 통한 한국형 PPP 제도 이것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백신 패스에 대한 손실보상 법제화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시대에 한 발 앞서 나가면서도 국민 누구도 빼놓지 않고 공정하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교섭권 보장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이재명 민주당 표 공정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 100조, 여야의 신속한 추경 협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7,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잠정 중단하고 특별 방역 대책에 돌입했습니다. 일상회복을 기대했던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걱정과 근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지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대단히 크고 보상의 규모 역시 실제 영업 손실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손실보상법은 손실보상의 대상을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경우로만 한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인한 경영위기 업종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인원수 제한 조치에 따른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손실보상의 하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만 이 역시 매우 미흡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 지원 예산 50조 원을 공약한 데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0조 원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하여 크게 환영하며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추가 경정 예산안 논의에 착수하여 근본 12월 임시국회 내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 지체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더 이상 지속될 경우 의료 체계의 붕괴와 마비는 말할 것도 없고 600만에 이르는 자영업 소상공인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여야 정치권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자 우려입니다. 그러므로 여야는 선거의 유불리를 감안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각오로 전향적인 추경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먼저 추경을 제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절차와 권한을 따지는 것은 한가로운 일입니다. 여야가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합의하고 결단한다면 정부로서도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손실보상 50조, 100조를 먼저 꺼낸 만큼 추경안 정부 제출 핑계로 협상을 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재원 대책과 지원 계획안을 들고 협상에 응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의 50조, 100조가 실상은 재원 대책이 전무한 빈말이 아니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을지로위원회는 여야 대통령 후보와 지도부가 다음과 같은 3대 원칙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영업손실 100%의 보상의 원칙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 연도의 영업이익과 현재의 영업이익을 비교하여 그 차액 전액을 영업손실로 인정하고 보상합시다. 정부의 행정명령만을 보상의 근거로 제한하지 말고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고 지원해야 두터운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현행 손실보상법도 전면 개정합시다. 둘째, 선지원 후정산 원칙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극심한 고통과 희생을 겪어온
자영업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영업 손실액을 산정하기 이전에 먼저 지원하고 손실액이 산정되면 정산합시다. 아울러 정부의 각종 금융 지원에 따른 대출금 중 인건비, 임대료 등 영업 유지를 위한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상한을 감면해주는 한국형 PPP 제도를 적극 검토해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체된 민생입법 완료의 원칙입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그간 갖가지 이유로 입법이 오랫동안 지체되어 왔던 민생입법을 완료합시다. 특히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를 실효하기 위한 법률과 불가피한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우월적 지위의 원청업체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률,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과도한 이자 부담을 제한하는 법률 등은 오래전에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처리가 지체되어 온 시급한 민생 입법입니다. 여야 대통령 후보와 지도부가 당장 만나서 통 크게 합의하고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민생 현장에 불이 났습니다. 일단 불부터 끕시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불을 끄겠다는 것은 불을 끄지 않겠다는 말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불을 꺼야 한다는 것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 아무리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최급선무는 민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의해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직접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4명 일동.